이것만 뜨고 이제 원래는 이제 윈도우가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니까. 근데 이 이후로 화면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 왜 들어오지? 컴퓨터 중간에 안 켜졌었어요? 그때 연락 주시고 나서? 네, 근데 그때 이미 한 20번 정도 껐다 킨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는 오늘도 사실 지금 만약에 집 안에 놔뒀으니까 예. 말라서 됐으면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키지 말라 해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웬만하면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기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안 켜지고 그런 게 좀 의심이 된다면 웬만하면 전원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전자기기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냥 운이 좋을 것 같아서 했거든요. 나는 아니겠지 싶어서.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물 접고 나서요? 예. 그전에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놔두고 네. 사용하시죠? 저희 집 모니터랑 똑같네요. 저렇게 안 되거든요. 그냥 화면만 이렇게 네. 깜빡깜빡거리고. 이게 그 컴퓨터 구동이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라면 뭔가 안에서 삑 소리가 나든지 네. 아니면 삑 소리가 안 나더라도 이게 화면이 정상적으로 탁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 처음에 올 때는 요게 떴어요. 요게 뜨고 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뜨고 이제 원래는 이제 윈도우가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니까. 근데 이 이후로 화면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 왜 들어오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제 모니터 모니터는 괜찮아요. 혹시 모니터를 네. 어디다 꽂으셨어요? DPI D 포트 저거 HDMI 옆에 있는 저기 있어요. 원래 저기 있었어요. DP 포트에다. 네네네. 아 전착을 하셨어요? 근데 HDMI도 꺼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카메라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바꿔드릴 수 있는 게.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제가 모니터 고장인가 싶어서 TV도 연결을 했는데 예. 그때도 안 됐거든요. 일단은 요거 한번 잠시만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져가면 또 안 돼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화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가니까 안 된다 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그냥 하필 그날 비 올 때 안 켜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진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전자제품이란 게 나갈 때는 확 나가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이게 됐다가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열을 받게 되면 네. 또 그냥 탁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크게는 그게 말라서 그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재수 없으면 이게 물이 좀 있거나 습기를 먹었을 때 재수 없으면 안에 쇼트 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제가 그 지금 HDMI 포트인데 네. 만약에 집에 가서 DP 포트를 했을 때 안 되면 DP? HDMI로 해야겠죠? DP 포트로요? 네. 제가 한번 이게 간혹 가다가 요런 전면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잘 나거든요. 네. 이게 쇼트 나서 컴퓨터가 안 켜지고 뭐야 조금 요런 거 혹시 떴었어요? 아니 안 떴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한 게 아까 켰을 때 부팅이 좀 많이 느리긴 했거든요. 평소에 비해서. 근데 저게 뜰 때가 있긴 했어요. 뭐 비 올 때,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뜬 적은 없지만 진짜 가끔씩 한번 뜨는데 그냥 다시 키면 아무 이상 없어가지고 계속 게임했는데. 근데 아무리 블루 스크린이라도 가끔씩 뜨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문제냐면 뭐 부팅을 했는데 막 블루 스크린이 바로 뜬다 이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니까 뜨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그 프로그램 사용을 못 하니까 신호 안 들어오면 신호 없음 이렇게 뜨죠. 보통은 그렇게 뜨는데 이제 그 조금 전같이 이제 이렇게 계속 찾는데도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계속 찾잖아요 지금. 네. 그럼 여기서 신호를 못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신호를 안 보내면 네. 그냥 연결 안 된다고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갔으면 또 문제가 생길 그렇죠. 이제 가면 또 이제 안 켜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나는 제 청소를 거의 안 해서 그럴 거. 심지어 이거 청소한 거예요. 그때 뜯으면서.
16기가짜리. 혹시 메모리 이거 탈착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메모리는 아! 뒀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아니 메모리는 뒀습니다. 아, 가만히. 요 그래픽카드 이런 건 탈착해보셨고? 네. 근데 물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USB 저 뒷면에만 가득 있었거든요. HDMI도. 아, 요쪽 뒷면에 요쪽에만. USB 뺐다 꼽을 때마다 USB에 그게 아니 USB가 아니라 그 포트를 뺐다 꽂을 때마다 예. 포트 꺼내니까 막 물방울 묻어 있고 몇 번을 해도 그렇게 계속 있길래 근데 이게 쉽게 빨리 안 말라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안에 단자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빨리 안 말라요. 지금도 안 켜지죠. 예. 아, 그거 노치 있잖아요. 뒤에 부러지는 거. 놓치요? 아, 지금 눌러서 뺀 거죠. 예. 아, 저는 그게 잘 안 되던데 쉽게 하십니다. 아.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하고. BW100도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네. BW100 집에 있어요? 저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서. 아. 학생이세요? 아니요, 학생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직장인입니다. 아, 근데 오늘 평일인데 어떻게? 오늘 시간이 좀 나서. 아. 혹시 집안에 습기가 좀 많으세요? 아니, 집안에 상당히 습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작년 집이 매우 많았어요. 아, 습기가.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요즘은 롤밖에 안 하고. 아, 근데 롤밖에 뭐 안 스팀 게임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고장나면 그냥 사이버펑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할까. 사이버펑크가 뭐예요? 게임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신작 게임이 있거든요. 아, PC 게임이에요? 그거 좀 고사양 게임 아니에요? 매우 고사용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2070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070 가시려면 제법 돈이 많이 깨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4년 동안 이 컴퓨터에 아무런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사실 고치는 게 제일 좋다. 일단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픽카드를 제 걸 지금 꼽아놨긴 했는데 다시 저걸 한번 싹 닦아가지고 네. 저거 한번 장착해서 해보고요. 지금 아까 이거 USB 꼽다가 아까 이상하게 블루스크린 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면 USB 포트를 다 뺀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다 꽂아 놓는 건데 평소에 제가 다 뭘 꽂아 놓는 것이거든요. 아, 뭐 다 장착해놓고 쓰세요? 네네. 만약 탈착만 안 하시면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물이 들어갔다니까 혹시나 몰라서. 이게 딱 걸려도 딱 이렇게 찝은 상태에서 당겨 올려야지만 그대로 딱 뽑히거든요. 아. 그냥 뽑으면 다시 걸려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뽑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뽑을 때 저 손잡이 같이 딸려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러지진 않아가지고 다시 넣었는데. 저거 어차피 근데 플라스틱으로 살짝 걸려 있는 거라서. 맞아요. 아주 부러질 만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요즘에 그 하긴 뭐 요즘에는 6코어가 거의 대세이다 보니까 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걸 놔두고 그걸 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안에 기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만약에 부하를 줬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그래픽카드나 뭐 CPU나 아니면 메인보드 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제 생각에는 그냥 그때 물 들어간 걸로 인해서 접촉 불량? 이게 만약에 이 단자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USB 다 꼽아봤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어차피 뚜껑 연 김에 그 나중에 바이오스 초기화하면 시키고요. 네. 바이오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드릴게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커피 안 드세요? 제가 좀 이따 운동하러 갈 거라. 생각해보면 커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커피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따뜻한 거 안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CPU 온도가 조금 생각보다 조금 높긴 해요. 근데 못 버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보통 CPU 온도가 지금 69도 이렇게 71도 찍히잖아요. 네. 한 85도 이상 올라가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체크해보는 이유가 지금 컴퓨터 지금 사용한 지 한 5년 정도 됐다 했잖아요. 네. 5년 정도 되면 요 CPU 쿨러 안에 보면 CPU하고 요 CPU 방열판 사이에 써멀 그리스라는 걸 발라주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기름기가 쫙 다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성능저하가 일어날 그 타이밍이라서 제가 한번 체크해봅니다.
지금 여기 만져보면 좀 뜨끈뜨끈하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열이 잘 위로 올라오고 네. 아마 조금 더 빡세 프로그램 걸면 80도 넘어갈 거예요. 근데 크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안 생기니까 진짜 한 90도 이상 막 올라가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조금 한번 틀어놓을 거예요. 썸을 그리스를 다시 바를 필요는 있나요? 너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컴퓨터가 이제 90도 이상 한 95도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코어를 보호를 하려고 클럭을 다운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한 3.5기가 속도를 낸다. 그럼 한 3기가나 뭐 2. 몇 기가나 이렇게 속도가 저하가 일어나고요. 그래도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꺼져버려요. 그 코어를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요거도 그렇고 그냥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밋을 걸어놓거든요. 제조사에서.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서멀 그리스를 정기적으로 한 2년, 3년 주기로 웬만하면 제도포를 해주는 이유가 그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나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성능을 내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그걸 안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70, 80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못해도 한 2, 3년 정도 그 사이에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서멀 그리스를 교체할 주기가 되게 되면 보통 서멀 그리스는 찐득찐득하게 점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까보면 이렇게 휴지를 딱 닦아보면 약간 퍼석퍼석하게 돼요. 그 기름기가 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거는 거의 CPU라든지 여기 쪽에 부하를 100% 다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사용량이 100%다 걸려있죠. 코어 8개 0부터 7번까지 코어 8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코어는 4개 이게 4코어 8스레드짜리 제품이라서 그렇고 동작 속도는 지금 아마 기본적인 동작 속도는 이게 맥스일 거예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더 생겨야 된다 이러면 아마 3.8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픽 카드도 보면 지금 65도 찍히죠. 요거는 진짜 정상적인 거예요. 요거도 보면 지금 100% 다 걸려있죠. GPU 이렇게 어느 정도 부하를 주면서 요 장치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요거는 아주 전문적으로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간단하게 그냥 확인해보기에는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뭔가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컴퓨터 그 정도 사용하면 안에 이렇게 문제 안 타는 컴퓨터 있어요. 그냥 컴퓨터가 약간 진공청소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얘도 시키려면 바깥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지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배출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얘들은 지금 얘도 보면 여기 팬이 위에 하나밖에 안 달려있잖아요. 이쪽하고 있던데. 예, 그거는 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요 두 개든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온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서멀 그리스를 제도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얘도 이제 그 적정 CPU에 이렇게 그 용량이 있거든요. TDP라는데 예를 들어서 뭐 CPU가 120W짜리 CPU를 쓴다. 소비 전력이. 그럼 얘도 TDP 120W짜리를 써줘야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해요. CPU에서 열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네요. 뭐 지금까지 뭐 크게 상관이 없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바다네. 저거 회사하고 똑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형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써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까지 잘 쓰셨으니까 솔직히 좀 아깝다. 지금 컴퓨터 사지 마세요. 지금 좀 아깝다. 진짜 6700이면 그래도 i7 같은데요? i7 맞죠? 그럴 겁니다. i7 6700이면 i7이에요. 뒤에 짜리가 앞짜리 6은 세대를 뜻하는 거고 뒤에 짜리 7은 i7 6세대 i7. 예, 6세대 i7 스카이레이크 나온 지는 조금 되긴 하지만 이게 K가 아니라서 뭐 오버클럭을 못 한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예. 한데 막 알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드가 H170 돼 있거든요. 이 H170이 오버클럭이 안 되는 보드 중에 최상위 보드예요. 최상위 칩셋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할 때는 메인보드 맞춰서 사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사서 그냥 본인이 쓰고 있는 시스템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메인보드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 메인보드는 어차피 이거는 그래픽 카드는 PCIe 슬롯이라는데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 그 규격은 다 동일해요. 이제 컴퓨터 성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시스템에 그래픽 카드를 맞춰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70 슈퍼를 진짜 장착을 하고 싶어요. 근데 6700이라는 놈을 장착을 했을 때 네. 2070 슈퍼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6700 정도 되면 6700 정도 되면 2060 슈퍼 정도? 아무래도 게임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게임 성능은 CPU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픽 카드 성능이 최고 중요하죠. 그러면 만약에 그래픽 카드 그걸 샀으면 램처럼 두 번째 포트에 끼워놓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교체를 해야 되죠. 그렇죠. 요걸 빼내고 그걸 여기다 꼽아야죠. 보면 그래픽 카드 2개 넣을 수 있길래. 아,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다중 그래픽 카드죠. 네. 그래픽 카드를 2개, 3개, 4개까지 연결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듀얼로 쓰는 거죠. 그래픽 카드를 예를 들어서 뭐 100짜리를 2개를 꼽으면 200의 성능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태서 한 160의 성능이 나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네. 뭐 SLI나 뭐 크로스파이어라는 기술도 있고 네. 그런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기술을 제공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슬롯이 많은 것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확장 카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캡처보드 같은 거 막 넣고 이러는 그런 게 전부 다 PCIe 슬롯 타입.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슬롯을 많이 해놓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PCI라고 돼 있는 것도 있죠. 요거는 조금 옛날 보드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PCI 슬롯이 없어요. 저 밑에 2개 말하는 요 거. PCI 예. 그리고 요거는 PCIe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한 8배속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앞에 조그만 거 있죠. 네. 앞에는 똑같은데 얘는 지금 짧잖아요. 네네. 얘는 1배속짜리예요. 아. 그래서 이제 캡처보드랑 아니면 뭐 사운드 카드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저쪽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요 위는 얘도 1배속짜리 PCIe. 그리고 여기 그래픽 카드 있는 쪽에는 보면 뭐가 틀리냐면 자세히 보면 이게 딱 그게 있어요. 요 밑에 핀 쫙 나와 있죠. 네. 요 플라스틱 케이지 밑에 보면 핀 쫙 요 네. 끝까지 다 있잖아요. 네. 요거 잘 봐보세요. 얘 보면 몇 개밖에 없네. 반 정도까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속도가 반밖에 안 나요.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PCIe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 이렇게. 아마 지금 여기 에어컨 틀어놓고 뚜껑을 열어놔서 온도가 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집에 가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너무 근데 온도 거기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셨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램을 추가로 하고 싶으면 네. 이 16이랑 똑같은 걸 사서 한 개 더 넣는 게 제일 8로도 좋죠. 상관없고 16 두 개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은 보통 8 플러스 8이면 네. 맥스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음. 쓰지도 않고 그만큼. 대신에 이제 지금 16이 하나 장착이 돼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뭐 16을 하나 더 사가 넣게 되면 보통은 이제 영상 편집이나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CPU하고 메모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저는 굳이 뭐. 네. 그냥 이게 제가 왜 하나밖에 안 꼽혔네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메모리도 하나 꼽혔을 때랑 2개 꼽혔을 때랑 성능 차이가 나요. 이게 싱글 채널, 듀얼 채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꼽았을 때보다는 2개 꼽았을 때가 더 성능이 더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 정보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혹시나 메모리 제가 볼 때 꼽으실 것 같으면 그냥 뭐 요즘에 메모리 값 얼마 안 하니까 그냥 8기가짜리 하나 더 꼽으시면 돼요. 그 인터넷 가면 다 파니까 그거 하나 사가 꽂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퍼스트 해가지고 2번, 4번이 퍼스트잖아요. 네. 지금 2번에 하나 꼽혀가 있으니 1번, 2번, 3번, 4번이거든요. 하나 더 4번에 사가 여기 꼽아야겠네. 꼽으면 돼. 그냥 옆에 이게 레버만 요게 딱 이렇게 양쪽으로 딱 제끼신 다음에 요 홈 있잖아요. 맞춰서 넣고 양쪽을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딱 넣으시면 돼요. 아, 저 그래서 왜 이게 두 번째 곱해지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퍼스트라서. 그렇죠. 이제 이게 제조사마다 틀려요. 어떤 거는 1번, 3번이 먼저 퍼스트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2번, 4번이 퍼스트예요.
그리고 듀얼 채널을 사용할 때는 2번, 4번을 꼭 꼽아줘야 되고 싱글 채널을 사용할 때는 뭐 1번, 2번, 뭐 3번, 4번이 꼽아서 하고 대신에 이제 저런 퍼스트 숫자를 안 맞추게 되면 문구가 어쩔 수도 있어요. 퍼스트 슬롯에다가 메모리를 꼽아라고. 근데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그래도 메인보드는 되게 좋은 거 들어가 있네요. 아,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진 않아요. 메모리가 16기가 하나라는 게 조금 의아한 거는 있지만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래서 와우만 한다 했는데. 아, 저는 이게 한 몇 시간 걸릴 줄 알고 맡겨놓고 저는 어디 딴 데 갈라 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이제 진짜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여기 안에 장착된 상태에서는 테스트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CC하고도 이렇게 안에 물기 같은 게 혹시나 남아있게 되면 쇼트가 일어나게 되면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야 돼요. 그때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점검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계속 돌아가는 거 봐서는 집에 가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네. 그냥 해주면 시스템 안정성이 좀 더 좋아져요. 되게 보통 일반 사용자들이 그렇게 해서 잘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냐면 그거 이제 휴대폰 게임 컴퓨터에서 하려고 그 이제 가상화 모드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아니고는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녹스 같은 거 갖고 휴대폰 게임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할 때 무조건 해야 되나요?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그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녹스 같은 걸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예전에 보면 플스 게임 같은 걸 컴퓨터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에뮬레이팅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소스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라서 그걸 켜면 좀 더 부드럽게 구동이 돼요. 비슷한 걸 겪는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녹슬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파워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파워 지금 되게 조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그래픽 카드가 이게 발열이 심한 놈이다. 이거 만져보세요. 살짝만 해보세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뜨겁네요. 저 이거는 막 두얼 팬이라고 막 자랑하죠.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컴퓨터를 만약에 구매를 하잖아요. 네. 막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2070 슈퍼, 2080 슈퍼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조금 있으면 30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30 시리즈가 나오게 되더라도 네. 그런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고성능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이 컴퓨터 케이스에 신경을 많이 쓰죠. 적당한 거 막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런 거 넣으면 얘들이 발열을 똑바로 팍 못 빼주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잘 돼 있는 애를 찾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케이스 가격대는 보통 한 10만원 정도. 이거 바라쿠다 이건 엄청 싸던데. 그렇죠. 이런 케이스들은 3만 그냥 원. 옛날 케이스예요. 요즘 케이스는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펜이 막 6개씩 달려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를 신경을 잘 써줘야지만 특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2080 Ti나 아니면 슈퍼 이렇게 가면 발열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전용 공급 장치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컴퓨터 가격대가 거의 200만 원에 근접한다. 네. 그 본체 가격대만. 보통 2070 슈퍼나 2080 슈퍼급으로 가게 되면 덩달아 CPU도 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거의 200만 원에 근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파워하고 케이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게임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한 1, 2만 원 더 쓴 거에 사용량이 한 2배 이상 차이 난다. 그럼 파워도 와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그냥 인터넷 알아보면 좀 사용자들이 많이 추천하는 파워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적절한 가격대에 내구성이 좋은 파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이크로닉스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파워들이라든가 좋은 파워들이 많아요. 그런 파워를 주로 쓰는 게 좋고 솔직히 파워렉스 이것도 나쁜 파워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되게 좋은 파워예요. 이런 파워도 괜찮긴 한데 요즘에는 좀 안 먹어주는 요즘에 좀 AS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잡소리 안 나고 안에서 막 찌리리 이렇게 막 전파 같은 소리 있잖아요. 안 나고 조금 이렇게 내구성 좋은 파워 그런 파워들 인터넷 찾아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는 파워들이 좀 좋은 파워예요. 이게 부팅하는 속도는 있잖아요. 이게 저희 집 왔다고 해서 좀 느려지고 뭐 빨라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처음에 잠시 이상하게 켜질 때가 좀 느린 거였고 지금 아까 방금 마지막 켰을 때는 또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 미묘한 차이인데 크게 상관없어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혹시나
그다음에 이게 밑에 보면 날짜 나오잖아요. 날짜가 안 맞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다 돼서 그럼 요 배터리 그냥 마트 가면 그리고 요 배터리를 지금 빼놓으면 바이오스가 완전히 초기화 돼요. 안에 혹시나 뭐 날짜하고 맞춰져 있던 게 아마 기본 상태로 다 돌아갈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르신들 보면 안에 패스워드 설정하는 걸 막 걸어 놓으시고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컴퓨터 보시는 되게 많거든요. 요거 빼면 다 풀려요. 윈도우 패스워드 풀리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돼 있는 거라서 그건 안 풀리고. 원래 컴퓨터 이거 켤 때 삑 하고 소리 있는 거 안 났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이제 바꿔 꼽은 거예요. 원래 소리 안 나게 반대로 꼽아 놓으니까 소리가 안 나거든요. 윈도우로 혹시 어디에다 설치해 놓으셨어요? 아마 240쪽이에요. 240쪽에다 해놨어요. 다음부터 윈도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용량 높은 쪽으로 설치하세요. 용량 높은 게 더 속도가 잘 나와요. 네, SSD는. 저거 500을 제가 추가로 사서 한 거라서. 예. 아마 240일 겁니다. 잘 모르겠네. 그 이후에 윈도우 설치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240이었을 겁니다. 그건 상관없나요? 이거 혹시 윈도우 한번 설치하시고 정확하게 안 지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정상적이라면 여기 딱 선택하는 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윈도우 부트 매니저라는 게 한 개만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이든 샌디스크든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설치를 하면서 그 반대쪽 SSD를 포맷을 했을 건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생겨요. 부트 매니저는 삼성에 있고 윈도우는 샌디스크에 깔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리고 이게 부트 매니저가 생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포맷을 하려다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부트 매니저가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기 아까 컴퓨터 켜질 때 삑 소리가 났잖아요. 저게 혹시나 나중에라도 뭔가 그래픽 카드나 아니면 뭐 메모리가 접촉 불량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삑 소리가 나고 뭐 삐삐삐 소리가 나든지 뭐 알려줘요 지금.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안 나게 할 수는 없나요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빼면 돼요. 소리 좀 너무 거슬리죠. 얌전한 소리가 아니라서. 근데 저거 안 들리면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컴퓨터가 켜졌나 이렇게. 또 아까 윈도우에서 그래 설정을 해주면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으면 바로 동기화가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 제가 선을 아까 뽑아놔가지고 그렇게 설정해주면 또 같이 맞을 거예요. 여기 근데 주 고객층이 조립 맡기로 오는 사람들인가요?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노트북, 뭐 SSD 교차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맥 쪽 알리면 거의 다 해요. 저는 컴퓨터 수리 검색하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많죠, 엄청 많이 하죠. 근데 여기가 그냥 제일 신식이라서. 그런 분도 많아요. 그냥 보고 블로그에 가장 최근에 댓글로 그냥 게시물 올라왔거나 이런 거 보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 유튜브도 봤는데 최근에 몇 개가 계속 올라오길래. 예, 최근에 많이 올리긴 했는데 보통은 한 2, 3일만 한 번씩 올려요. 그래도 최신이니까 6월인가 언제쯤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요즘에 보면 구독자 많은 유튜버들 보면 막 광고 들어오고 막 그거 수익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제 좀 믿고 찾아와 주려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올리는. 근데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냥 별 돈 안 들이고 내가 시간만 좀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가서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웬만하면 가실 때 충격 주지 마시고 비 많이 맞히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집에서 만약에 컴퓨터를 청소할 그게 생기면 집에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그런 청소기 갖고 솔 같은 거 하나 갖고 그냥 여기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살살살 털어주면 돼요. 너무 안에까지 하려다 보면 또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뭐 크게 그래서 데코레이션 옛날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컨셉 잡아서 많이 케이스가 많이 나왔어요. 날카롭게 약간 사이버틱하게. 요즘 다 네모만 듯한 것 같은데 그냥 저게 다예요. 요즘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더 약간 유행을 많이 타고 고객들마다 이게 호불호가 워낙 많이 걸려서 저 여기 몇 번 찔린 적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이게 많이 튀어나오나? 아 이거 그냥 이런 데 지나갈 때 이거 팍 뜯어지고 나도 약간 끊기고. 그거 옛날에 그 에얼리언 그런 그렇게 거. 좀 이 상태에서 뭐 더 추가하고 싶지 막 아예 갈 생각하지 근데 못거든. 너무 애정 주지 마세요. 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오래되면 컴퓨터라는 건 솔직히 이것도 되게 소모품이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 적당히 되면 적당한 가격, 중고로 넘길 수 있는 가격에 팔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한 40은 될까요 지금? 중고 CPU만 그 CPU만 26만 원. 비싸네요 생각. 비싸죠. 6,700이면 그래도 스카이레이크 제품 중에 최상위 제품군인데 그게 오버클럭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왜 저런 가격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정도 시스템 되고 지금 이미 10세대가 나왔잖아요. 이 마당에 K 버전과 논 K 버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쓰나 이걸 쓰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 한 끗 차이에 되고 안 되고 차이에 가격 차이가 심했지만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최상급이네. 가격 차이가. 솔직히 K 버전 사도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나요. 저것만 해도 29만 원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컴퓨터 한 60만 원, 70만 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아주 정도식이네요. 아주 별 감가상각이 안 되네. 그리고 메인보드도 MSI 괜찮은 메인보드고 그래픽 카드도 지금 1060 맞잖아요. 1060 MSI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그거 같은데 아머 같은데 1060 아머. 그래픽 카드랑 파워는 솔직히 돈을 못 받거든요. 케이스는 그냥 거의 그냥 받는다 보여야 돼요. 요 중고나라 이런 사이트 가가지고 부품을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네. 한번 검색을 해보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돈 되는 부품들은 CPU 그 다음에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요거 3개 정도. 그리고 SSD는 솔직히 이 컴퓨터를 만약에 팔면서 SSD가 안 달려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로 갖다가 아까 240기가 샌디스크에다가 설치를 하고 500기가 떼가지고 본인이 쓰시는. 그리고 이제 그 500기가는 나중에 컴퓨터를 많이 사게 되면 요즘에는 그냥 일반 500기가 그 삼성 500기가는 그냥 일반 요런 SSD거든요. 요거 말고 NVMe라고 더 빠른 게 있어요. 요거는 주로 쓰고 그거는 저장 용도로 쓰는 거죠. 개별로 요거 CPU, 메인보드 아까 모델명 한번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요것도 중고나라 가면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 가격에 한 80% 바로 팔릴 거야 진짜. 알겠습니다. 그 정도 원리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 파워 이런 거는 그냥 준다 생각하고 케이스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견적 같은 것도 상담해 주시면 네. 또 저희 하나는 혹시나 뭐 중간에 뭐 그냥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셔서 문의를 주셔도 돼요. 그런 거는 제가 다 되니까 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랑 이런 건 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시면 알겠습니다. 비 오는데 조심해서 가십시오.